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삼례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피해자들이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모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사건 인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살펴보죠. 억울한 옥살이 보상은입니다. 자, 먼저 알아볼 것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가 이 법원에 형사 보상금을 청구한 걸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자, 먼저 형사 보상금이라는 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형사 보상금, 또 아까 제목에는 손해배상, 좀 다른 제목이 나오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손해배상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고, 형사 보상금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제 옥살이를 하잖아요. 네네. 옥살이를 했는데 나중에 다 보니까 무죄네. 그리고 그냥 집에 돌려보내요? 그건 좀 정의에 맞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거나 무죄가 나서 냈던 벌금을 다시 받아야 된다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건 헌법 원칙을 법에 규현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윤성여 씨는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일단 일정 액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청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윤성여 씨는 말이죠. 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30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자,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불실히 수사함이 제출된 증거의 우려를 법원이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거치면서 정신적, 육체적 큰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피고인에게 판결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윤성여 씨 사건 저희도 뭐 몇 번 전해드려서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자, 그래서 윤성여 씨 측이 청구한 그 형사 보상금의 규모가 어땠는지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먼저 사건부터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1988년 경기도 화성에서 당시 이제 13살이던 박모 양이 이제 성폭행을 당한 뒤 이제 살해당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당시 인근에 있는 농기구 공장에 다니던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었는데요. 윤 씨 이제 재판 내내 이제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윤 씨 결국 20년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했습니다. 이제 지난 2009년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는데, 이제 이후에 2019년이죠. 기억나실 텐데 이춘재가 검거되면서 이춘재가 이 8차 사건을 포함한 다른 살인 사건이 모두 자기가 저지른 범행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요. 이 자백을 통해서 이제 윤성여 씨 본인이 재심을 청구해서 지난해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죄를 선고받고 윤 씨가 이제 형사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말씀드려 보면요. 이 형사 보상금은 이제 법에 따라서 하루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된 일수를 곱해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 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게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1급 한 34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윤 씨가 이제 구금된 일수가 7,000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7,326일을 곱한 금액을 윤 씨는 이제 보상금 규모로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해서 그럼 얼마 정도인 거죠? 그러면은 한 5억 정도인 그쵸, 거죠? 24억 정도. 24억, 25억.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실시간 채팅창의 반응도 그렇고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봐도 이 액수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오히려 그게 적다. 이런 식의 반응을 지금 보여주시고, 당연하죠. 뭐 거의 가장 한창 때 시간을 교도소에서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으니까 말이죠.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돈을 다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대 보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단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에 보면 보상 원인이 발생했을 때, 보상 원인이 언제 발생했나요? 작년에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해의 최저임금의 최대 5배가 그 보상의 한도예요. 최대 5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얼마나 좀 잘못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 다 종합해서 그러니까 최대 5배까지니까 최저로 하면은 1배부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근데 일단 전 개인적으로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많이들 아시는 그 약촌오거리 그 택시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9년 7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 최모 씨, 2016년에 그 당시 이제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당해 최저 1급에 곱하기 5, 그러니까 5배로 해서 구금 일수를 다 산정을 해서 8억 6천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예. 또 3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여기에도 지금 물론 또 손해배상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별개로 하고 형사보상 청구에서도 억울한 역사를 했던 기간에 따라서 각각 4억 8천만 원, 3억 5천만 원, 3억 원의 형사보상금이 결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윤석열 씨가 이 형사보상 이거 말고도 국가를 상대로 이 배상 청구를 또 할 계획이 따로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윤 씨 이제 과거 이제 경찰의 고문 그리고 뭐 강압 수사 이런 맞아요. 걸로 인해 본인이 살인이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윤 씨 이제 지난해 재심하에서 무죄를 받으면서는 이런 경찰관들을 다 용서했다 이런 뜻을 밝히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윤 씨 측 변호인은 윤 씨에게 자행됐던 이런 불법 체포, 뭐 감금, 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국가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이 국가 배상 청구는 이번 형사 보상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변호사님 여기서 네. 또 궁금한 것이 이제 뭐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뭐 배상 청구가 진행이 되면 네. 뭐 그 집행이 된다고 만약에 전제를 하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그럼 당시에 그 수사 잘못한 사람들한테 일단 정부 뭐 나라에서 돈을 주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통은 하시잖아요. 이제 그 자력이 있는 건 국가니까요. 국가 배상 청구하면 국가에서 먼저 주죠. 그리고 나중에 잘못한 공무원들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일단 그 부분은 뭐 나중에 국가 배상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과실비를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 보상하고 국가 배상은 별개예요. 아예 별개. 이거는 그 형사 보상은 지금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고 그럼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그 원인과 관련해서 국가가 잘못했으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판단을 할 때는 형사보상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참작을 해서 배상 액수를 정하니까 국가 배상 액수는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제가 앞서도 이 많은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 얘기를 드렸지만 교수님 진짜 많은 분들이 아이 그것도 부족하다 뭐 또 이런 식의 반응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볼 땐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사 중에서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 진짜 아까운 것은 이분이 지금 뭐 20몇 억 받고 하는 이 돈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이제 자기 그 인생을 거의 이렇게 그 20년 동안 그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또 다시 밝혀지는데 심리에 걸려서 30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저 사람은 어린아이를 살해한 그 연쇄 살인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어떤 그 낙인 효과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면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뭔가 배상을 갖다가 해주고 또 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예. 그 사회 정의를 갖다 그렇죠. 구현하는 그런 예. 차원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삼례 나라 슈퍼 사건에 진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 자, 이분들도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잖아요. 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를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방송 직전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법원은 이 3인조의 3명, 삼례 이 사건 누명했었던 3명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법원은 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억 2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고요. 이 함께 소송을 낸 이 가족들에게도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제기를 할 때 국가 그리고 당시 수사 검사에게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금 가운데 일부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가 내도록 법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3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제 반소, 자신도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지금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뭔지 많이들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공 기자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례 사건 이제 1999년에 완주군에 있는 나라 슈퍼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3인도 강도였는데 이 강도가 현금이나 폐물 같은 걸 훔쳐서 달아나면서 그 이제 슈퍼에 계시던 70대 노인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당시 18 현장 검증하던 저 이제 모습인데요. 저 현장 검증을 하던 사람이 경찰이 당시에 범인으로 지목했던 18, 19 이제 살인 이제 소년들 3명이었었는데요. 저 당시에 이제 저들은 경찰에서 이제 전주지검으로 넘어가서 이제 결국에는 징역 3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부산지검에서 사실 저 사건에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첩보가 이제 접수가 돼서 저 용의자들 3명을 검거해서 전주지검으로 이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전주지검은 그 당시 그들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들은 이제 이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저들이 이제 형사 결정이 확정이 돼서 용의자 3명 중 1명이 나중에 진범이다라고 자백을 해서 저 3인조는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현장 검증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저 영상을 보시면 경찰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했었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이렇게 했었잖아 하면서 막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 영상을 진짜 조금만 주의 깊게 봤더라면 이 사람들이 한 짓인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죠. 자, 교수님, 그래서 아무튼 이 세 분이 당초 이 사건에 관여했던 경찰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박준영 변호사인데 이 경찰을 포함해서 당시에 그 검사였던 그 최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그 청구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 경찰들을 소송 대상에서 뺐어요. 이게 왜 뺐냐 그러니까 이 삼례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경찰들이 이제 본인들이 재심에서 나와가지고 증언을 다 해줬고 또 아까 이제 지금 현재 그 보이는 저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어떻게 뭐 비난을 받았다라고 참작을 해서 이제 뺐는데 대신에 당시에 이제 검사를 했었던 이 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진범이라고 하는 그 첩보를 받고도 진범을 갖다가 이게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도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으로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자, 지금 그 최 변호사라는 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앞서 뭐 잠깐 소개를 했지만 본인도 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맞소송을 또 그렇죠. 지금 그 당시 담당 검사였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허위 자백을 하도록 추궁해서 진범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진범이 나타났는데도 진범을 배제하고 그냥 계속 이제 옥살이를 하게 했다. 이제 이걸로 이제 얘기가 된 내가 거잖아요. 진범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묵살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최 변호사 얘기는 그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다. 나는 그때 수사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결과가 이렇게 됐을 뿐이지. 왜냐하면 그 당시 진범으로 지목됐던 이 3명이 자백을 계속 했었고 진범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도 본인들이 계속 범인이라고 자백을 이어갔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진범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이 사건을 조작한 건 아니다 취지로 내가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맞소송을 냈지만 이 내용은 기각이었습니다. 그렇군요.